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청소년과학기술진흥센터의 이미현이라고 합니다. 현대모비스 정규 수업 이번 시간에 함께할 주제는 라이트 형제 따라잡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먼 지역으로 여행할 때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렇게 큰 비행기가 어떻게 날 수 있을까? 게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과 많은 짐을 실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이번 시간에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비행기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이렇게 귀엽게 생긴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옛날부터 하늘을 날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것은 그리스 신화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기원전 1400년에 다이달루스와 그의 아들인 이카루스가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깃털에다가 초를 발라서 날개를 만들었고 이것을 몸에 걸친 다음에 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이달루스가 아빠가 이카루스에게 너무 높이 날지 말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카루스가 너무 많이 날아서 태양열에 가까워진 거예요. 이 열에 의해서 초가 녹아져서 이 깃털이 분해가 되면서 바다에 떨어졌다는 그런 안타까운 신화도 있습니다. 그 이후 1500년 이탈리아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새의 날개를 모방을 하고 나사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날틀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치자면 헬리콥터와 같은 그런 모습을 도화지에 스케치한 기록도 있고요. 1783년 프랑스의 몽골피의 형제가 불을 피우면 제가 하늘로 열기에 의해서 오르는 곳에서 영감을 얻어서 열기구를 개발을 해냈고 9km 프랑스 상공에서 약 25분가량 비행하는 것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1804년 영국에서 조지 케일리가 글라이더를 개발을 해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엔진이 개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날개 연구하는 데 많이 초점을 맞춰서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1903년 미국에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에 엔진을 달았고 이 비행기에 타서 인류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차 세계대전 발발을 하면서 전투기나 정찰기, 항공기 여러 종류의 비행기가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1960년대에 비행기를 만드는 재료와 제작 기법에 변화가 생기면서 지금 현재에는 아주 다양한 전투기나 비행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빠르게 나르는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날개의 모양이 변하는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행기 속에는 어떤 힘의 원리가 숨겨져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을 하고 있는 비행기에는 양력, 중력, 항력, 추력 등과 같은 4가지의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중력은 비행기를 지구의 중심점으로 끌어당기는 힘인 중력이 되는데요. 이 중력이 작용을 하게 되면 비행기가 아래로 하강을 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비행기에서 가장 중요한 힘인 양력인데요. 양력은 비행기 날개에서 작용해서 비행기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프로펠러나 엔진에 의해서 비행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력이 있고요. 네 번째는 관성이나 공기 저항에 의해서 비행기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항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비행기의 이 공기 저항에 의해서 항력이 커지는 것을 최소한으로 시키기 위해서 요즘에 보면 비행기의 모양을 이렇게 유선형으로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인데요. 중력보다 양력이 클 때 비행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중력은 비행기를 이렇게 지구 중심점으로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했죠. 양력은 비행기를 뜨게 하는 힘이라고 했어요. 중력보다 양력이 크게 되면 비행기는 떠오르게 될 거고요. 반대로 양력이 중력보다 크게 되면 아래로 하강을 하게 되겠죠. 자, 세 번째 질문. 항력보다 추력이 클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항력은 비행기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힘이라고 했고 추력은 비행기가 앞으로 나가는 힘이라고 했어요. 추력이 크면 비행기는 앞으로 빠르게 나아갈 거고 그럼 반대로 추력보다 항력이 클 경우에는
비행기는 속도가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 비행기에서 가장 중요한 힘인 양력이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종이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얇게 찢을 거예요. 찢은 다음에 여기 상자 위에다가 올려놓고 입김을 한번 불어볼게요. 자, 종이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나요? 자, 종이가 위로 뜨는 것을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이것은 종이 위쪽의 공기의 흐름이 아래쪽에 비해서 빨라지면서 아래쪽에 작용하는 압력이 위쪽보다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원리하고 마찬가지로 비행기의 날개에서도 이 베르누이의 정리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비행기의 날개를 옆면에서 보게 되면 위쪽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위쪽에 공기의 흐름이 빨라지면 압력은 낮아지고 반대로 아래쪽은 공기가 느려지면서 압력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날개가 점점 위로 떠오르는 양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비행기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비행기의 구조의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꼬리 날개 쪽을 한번 볼게요. 자, 수평 안정판이라는 곳에 승강타라고 하는 것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승강타를 위아래로 올리고 내림으로써 비행기가 상승하고 하강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 안정판에는 방향타가 달려 있는데요. 이 방향타를 왼쪽, 오른쪽으로 비틀어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방향을 움직이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 쪽에 보면 플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플랩은 위아래로 올리고 내려서 양력을 조절하는 데 쓰임입니다. 그래서 플랩이 올라가게 되면 양력이 감소를 하게 되고요. 플랩을 내리게 되면 양력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플랩 옆쪽으로 보면 보조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보조익도 플랩하고 마찬가지로 양력의 크기를 조절하는 데 이용을 하게 됩니다. 보조익이 올라가게 되면 양력이 감소하게 되고요. 반대로 보조익이 내려가게 되면 양력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보조익에 의해서 양력을 조절함에 따라서 이 비행기의 방향을 전환시킬 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싶으면 오른쪽 보조익을 올리고 왼쪽 보조익을 내리고 반대로 왼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싶으면 왼쪽 보조익을 올리고 오른쪽 보조익을 내리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한번 비행기를 만들어 볼 건데요. 만들기에 앞서서 어떤 점들을 고려를 해서 비행기를 만드는지 한번 설계 파트를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비행기의 양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비행기를 앞으로 나가게 하려면 추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비행기를 위아래로 상승, 하강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비행기를 왼쪽,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비행기를 만들 것이고, 마지막으로 동력을 비행기에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등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들 비행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만든 비행기는요, 날개 부분을 이렇게 구부려서 양력이 최대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들 거고요. 그리고 추력은 프로펠러를 회전시켜서 앞으로 나가게끔 만들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꼬리 날개에 있는 승강타를 조금 구부려서 조절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방향은 마찬가지로 꼬리 날개에 있는 방향타를 좌우로 조금씩 구부려서 조절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재료는 최대한 비행기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스티로폼이나 빨대와 같은 이런 재질의 물건을 사용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동력을 제공할 전원은 이 비행기에 축전기를 달 거고요. 건전지에 의해서 축전기의 전원을 이동시킬 거고 이 전기를 이용을 해서 프로펠러를 돌려서 동력을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실험 목표를 읽고 시작을 할까요? 오늘의 실험 목표는 비행기의 구조 및 비행 원리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비행기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입니다. 자, 만들기에 앞서서 실험 목표와 방법을 정확히 숙지한 다음에 실험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행기 동체 우드락이 부서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행기를 날릴 때는 프로펠러가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손을 대서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 비행기를 날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다 제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비행기 만드는 거 다들 성공했나요? 자, 그러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험의 목적은 무엇이었고 이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비행기를 오늘 직접 만들어 봤어요. 그쵸? 그러면서 날렸을 때 이 비행기에 작용하는 추력, 양력, 중력, 항력 등과 같은 힘의 원리를 한번 알게 되었죠. 그쵸? 자, 비행기를 오른쪽 위로 날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오른쪽이니까 방향타를 오른쪽으로 조금 구부리면 될 것 같고요. 위로 날아오르게 할 거니까 승강타도 조금 위로 구부려주면 비행기가 날 수가 있겠죠. 그럼 세 번째, 비행 중인 비행기에 양력, 중력, 추력, 항력 등의 4가지 힘이 작용을 하는데 각각에 해당되는 설명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은 무엇이었나요? 네, 맞아요. 비행기를 위로 뜨게 하는 힘이었죠. 중력은 지구 중심점을 향해서 비행기를 끌어다니는 당기는 힘이었어요. 그리고 추력은 엔진에 의해서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힘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항력은 비행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힘이었죠.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가 비행기의 양력의 원리가 베르누이의 정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생활에서도 이 베르누이의 정리를 이용하는 곳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분무기, 그리고 비행기뿐만 아니라 배의 속도계에서도 이 베르누이 정리를 이용을 하고요. 혈액의 그 투석관 내에 있는 혈류 측정을 할 때도 이 베르누이 정리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떤 비행기들이 등장하게 될까요? 자, 우선 아주 작은 초소형 비행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눈에도 잘 띄지 않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겠지만 날개를 시시때때로 바꿀 수 있는 비행기도 등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지만 날개가 있어서 날 수 있는 플라잉카도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행기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좀 전에 아주 작은 초소형 비행기가 등장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곤충의 모형을 본떠서 만든 초소형 비행기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델프트 공대에서 제작을 한 거고요. 이 초소형 비행기는 잠자리의 모양을 본땄어요. 자, 곤충은 몸이 간단하기도 하고 잠자리 생각하면 굉장히 빠르게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향 전환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정지 비행도 할 수가 있죠. 이런 특징들을 본따서 초소형 비행기를 만든 다음에 이 작은 비행기를 어디에 이용하냐면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비행기를 보내서 정찰하는 데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새 날개짓을 비행기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사람들이 날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 맨 처음에 한 게 날개를 만드는 거였죠. 그런 것처럼 비행기에도 새의 날개짓을 적용하는 이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탄소 나노튜브와 같은 새로운 재질을 이용을 해서 비행기의 모양을 계속 바꿀 수 있는 이런 비행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사에서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이 비행기를 모핑 항공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모터를 이용을 해서 강철로 만든 날개를 이렇게 방향을 꺾어주는 날개인데요. 이것은 플로리다 대학의 릭 린드 박사가 제작한 그런 모핑 날개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라이트 형제 따라잡기 수업이었고요. 재미있게 수업을 다 마무리 지었나요? 다음 달에도 더 재밌고 알찬 수업으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